이제 더는 연기하지 않아도 돼. 그 순간 내 얼굴은 서서히 굳어졌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내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손길은 익숙했고 그녀의 표정엔 미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20년 동안 함께 쌓아올린 시간과 믿음이 단 몇 초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하나의 설계도가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다. 회계 경력 20년, 독학으로 익힌 법률 지식, 그리고 집요한 기록 습관. 모든 무기가 이미 내 손안에 있었다. 그녀는 모른다.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녀와 그 남자를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내가 결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숫자와 증거, 법이 움직이는 완벽한 사냥이다. 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그들이 그 결말을 깨닫기 전까지 나는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집안일을 하고 아내의 커리어를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윤서진은 7년 전부터 부부로서의 관계를 완전히 거부했고 최근엔 귀가도 늦어지며 낯선 향수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집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있는 아내와 청건설 부사장 최강호. 그 순간 내 안에 조용한 분노가 스며들었다. 20년 회계 경력, 독학으로 익힌 법률 지식, 수상한 카드 결제 내역과 주행거리 불일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다. 도망가지 마라! 대학 동기인 이민석 변호사와의 재회는 완벽한 복수 계획의 신호탄이었다. 나는 박진우, 52세의 회사원. 오늘도 5시 정각에 눈을 떴다. 옆에는 잔잔히 숨쉬는 서진이 누워 있었다. 같은 침대지만 마음의 거리는 이미 멀리 떨어져 있었다.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다. 서진이 좋아하는 달콤한 계란말이, 그리고 정성껏 싼 도시락.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애정 표현이었다. 향수 바꿨나? 라는 내 질문에 그녀는 아니 똑같아라 답했다. 그러나 향은 달랐다. 예전의 은은한 플로럴이 아닌 더 진하고 관능적인 향. 마치 누군가를 의식한 듯한 냄새였다. 최근 그녀의 귀가는 주 3일 이상 밤 9시를 넘겼다. 금요일이면 기분이 한층 들떠 있었다.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마음속에 파문이 번졌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이제 그녀에게 짐이 된 듯했다. 4년, 5년이 지나면서 나는 포기라는 것을 배웠다. 서진에게 손을 뻗는 것을 포기했고 부부로서의 친밀함을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았다. 대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서진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고 그녀의 커리어를 최우선에 두었다. 내 연봉은 6천만 원, 서진의 절반이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내가 힘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날마다 외로움이 쌓여갔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부부란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 된 건 아닐까? 결혼 13년 차 봄,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법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서재 한쪽에 변호사 시험 참고서를 두고 민법과 상법을 독학하기 시작했다. 무슨 공부예요? 법무사 자격시험 공부야. 언젠간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그래요. 힘내요. 짧은 대답이었다. 예전이라면 응원할게요. 모르는 건 물어봐요라고 했을 텐데 지금의 서진은 내 삶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공부를 계속했다. 아마도 법을 배우면 서진과 공통화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혹은 언젠가 그녀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랐던 것일지도.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악화됐다. 최근 서진은 가게 관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내가 수입이 더 많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야. 그래도 지금까지는 같이 했잖아.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 여성도 커리어를 쌓는 시대예요. 내 월급은 서진의 계좌로 바로 들어가고 생활비가 필요할 때만 그녀에게서 받는 구조가 됐다. 집안의 주도권은 완전히 그녀 손에 있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창밖으로 스치는 석양빛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집에 가면 또 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다. 저녁을 차려놓고 그녀의 귀가를 기다리고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각자의 방에서 잠드는 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아니, 버리면 안 된다고 믿었다. 20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을 쉽게 놓아줄 수는 없었다. 나는 지금도 서진을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다만 그 사랑이 일방향이 되어버린 현실이 가슴을 조여올 뿐이다. 내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의 말조차 사라진 지금, 그 무게는 점점 더 크게 나를 짓눌렀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개찰구를 나섰다. 오늘 밤도 서진은 늦을 것이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밤이 또 시작된다. 3개월 전부터 서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옷차림이었다. 예전엔 차분한 색상의 정장을 즐겨 입었는데 요즘은 훨씬 화사한 색을 고른다. 연분홍 블라우스, 선명한 파란색 재킷, 그리고 무엇보다 치마 길이가 눈에 띄게 짧아졌다. 새 옷이네.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직장 선배가 추천해줬어요. 직장 선배. 예전엔 동료나 상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하는 일이 늘었다. 언제부터 구체적인 이름을 감추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화장도 변했다. 예전에 단정하고 은은한 메이크업에서 훨씬 화려하고 눈길을 끄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아이라인을 진하게 그리고 입술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기 시작했다. 4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서진은 여전히 젊어 보였다. 최근에 뷰티 잡지 보고 새 메이크업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요? 훨씬 어려 보여요. 고마워요. 짧은 미소였다. 예전이라면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요라고 덧붙였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차를 이용하는 빈도도 늘었다. 서진은 평소 경차를 갖고 있지만 주중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전철 출퇴근이 더 빠르고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주말 외출해서 차를 타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가계부를 쓰는 습관 덕에 주유비와 주행거리를 모두 알고 있었다. 한 달 200km 정도였던 주행거리가 요즘은 500km를 훌쩍 넘고 있었다. 요즘 차로 자주 나가네. 스트레스 풀려고 드라이브 좀 해요.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중요하다는 건 안다. 하지만 예전에 서진은 책이나 영화로 휴식을 취했다. 드라이브를 취미로 삼은 건 처음 듣는 얘기였다. 카드 내역도 마음에 걸렸다. 가게를 그녀가 관리하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한다. 레스토랑 지출이 늘고 있었다. 그것도 점심이 아니라 저녁 시간대의 고급 식당이었다. 혼자 가기엔 비싼 곳들이었다. 요즘 외식이 많네. 업무상 식사예요. 고객사와의 모임도 있고.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주 2회꼴로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건 지나치게 잦았다. 속옷도 달라졌다. 빨래를 하면서 새 속옷을 사는 걸 알 수 있었다. 예전엔 실용적인 디자인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레이스가 많은 고급스럽고 노골적인 디자인이 늘었다. 나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는 속옷에 왜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 직장에서도 기묘한 변화를 느꼈다. 지난주 회식 때 총무팀과 격리팀 여직원들이 나를 보고 은근히 수근거렸다. 가끔 동정하듯 또는 안쓰럽다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특히 총무팀의 김민정 대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했다. 박 과장님, 요즘 힘드신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그러세요.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대체 왜 나를 걱정하는 걸까? 집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거실에 걸린 결혼식 사진이 어느 날 보니 뒤집혀 있었다. 사진 왜 이렇게 돼 있어? 청소하다 넘어져서 그냥 두었어요. 청소는 내가 한다. 내가 사진을 뒤집은 기억은 없다. 그리고 금요일 밤 서진은 오후 10시가 넘어 돌아왔다. 피곤하다고 했지만 뺨은 달아올라 있었고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짙었고
그 속엔 익숙지 않은 남성 향수가 섞여 있었다. 오늘 늦었네. 네, 힘들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기업 법무건이에요. 계약서 검토하느라 늦었어요. 잠깐의 머뭇거림. 20년 함께 살며 그녀가 거짓말할 때의 미세한 신호를 나는 안다.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짧게 샤워를 마친 그녀를 보며 나는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모든 변화가 우연일까? 옷차림의 변화는 단순한 이미지 변신, 외출 증가는 스트레스 해소, 외식은 업무상 필요, 속옷은 자기만족. 이렇게 합리화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다른 가능성이 자꾸 고개를 들었다. 그 가능성을 밀어내려 애써도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운명의 전환점이 된 건 아무렇지 않게 시작된 어느 수요일 아침이었다. 서진이 바쁘게 나간 뒤 식탁 위에 놓인 카드 명세서가 눈에 들어왔다. 봉투를 열자 내 심장은 얼어붙었다. 6월 15일 르네 한식당 25만 8천 원. 6월 18일 서울 한강호텔 18만 원. 6월 22일 이탈리안 아모레 한식 뷔페. 한식 뷔페 32만 4천 원. 6월 25일 서울 한강호텔 18만 원. 6월 29일 강남 그랜드 호텔 22만 원. 같은 호텔이 반복되고 금액은 애매하게 18만 원, 22만 원. 1인 가격치곤 애매하다. 2인 일시를 반반 낸 금액일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주행거리 기록까지 일치했다. 한강호텔 왕복거리가 그날의 거리 증가와 거의 똑같았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날의 남성 향수 냄새가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블라우스를 확인했다. 그 향기는 아직도 선명했다. 그건 내가 모르는 남자의 향기였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내 아내는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날 밤 나는 평온한 척 저녁을 차렸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20년 헌신의 허무함이 뒤섞여 끌어올랐다.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화장을 짙게 하고 외출했다. 오늘 늦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요. 그래요. 다녀와요. 오전 9시 그녀는 연분홍 블라우스와 검은 타이트 스커트를 입고 나갔다. 향수향은 유난히 짙었다. 오후 3시 나는 결심했다. 몸이 아프다며 조퇴계를 냈다. 진짜 아픈 건 아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한계였다. 전철에 몸을 실으며 나는 생각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20년 전 신혼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오후 4시 30분 나는 집 근처 역에 도착했다. 아직 서진이 돌아오기엔 이른 시각이었다. 보통 6시 이후에야 귀가하곤 했다. 그렇다면 만약 정말로 다른 남자가 있다면 그는 누구이며 어디서 만나고 있을까? 혹시 설마 우리 집에서? 아니, 그럴 리가. 하지만 카드 내역을 보면 반드시 호텔을 쓰는 것만은 아니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만 한 날도 있었다. 오후 5시 집 앞에 도착한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주차장에 낯선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차, 번호판은 서울 번호. 우리 집 차들은 모두 경차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판을 촬영했다. 증거는 남겨둬야 한다. 법률 공부를 하며 배운 대로 불륜 입증에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이 시간에 집에 있다니 최근에는 드문 일이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목소리, 그리고 낮고 침착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랑시아에서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귀를 기울였다. 정말 괜찮아요? 이런 데서. 당신 집이잖아. 아무도 방해 안 해. 혹시 진우가 일찍 오면. 괜찮아. 금요일 저녁에 일찍 온 적 없다고 했잖아. 내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서진이 내 생활 패턴을 알고 그걸 그 남자에게 전해준 것이다. 리빙룸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회색 정장을 입은 50대 후반 남자가 서진 옆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지나치게 가까웠다. 서진의 손이 남자의 무릎에, 남자의 팔이 서진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당신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7년 동안 나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표정을 그녀는 지금 다른 남자에게 짓고 있었다. 이번 주말 온천 여행 어때요? 좋아요. 진우한텐 뭐라고 하지? 연수라고 하면 되죠. 당신은 변호사잖아요. 그렇죠. 의심도 안 하겠네요. 나는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얕잡아 보고 있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고급스러운 목걸이였다. 그 순간 서진은 남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나는 당장 문을 열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 휴대폰을 꺼내 영상 녹화를 시작했다. 화면 속 그들은 마치 오래된 연인 같았다. 2층으로 올라갈까요? 네. 그들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자 나는 황급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내 집, 내 침대. 나는 밖으로 나가 차 안에서 심호흡을 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순간 무너졌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법과 사실로 움직일 차례다. 방금 찍은 영상과 번호판 사진이면 절차에 필요한 첫 단계는 확보됐다. 오후 7시 나는 문을 열며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 다녀왔어. 리빙룸에서 서둘러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서진이 나타났다. 벌써 왔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왔어. 그때 회색 정장의 남자가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소개할게요. 청우건설 김태진 전무님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30분 전 아내를 안고 있던 그 남자가 예의 바른 미소로 악수를 청했다. 그가 떠난 뒤 서진은 상기된 얼굴로 말했다. 다음 주 일요일 연수가 있어요. 속초 온천에서. 나는 속으로 드디어 판이 커지는군 하고 중얼거렸다. 둘만의 시간을 만들기 위한 구실이었다. 그래요. 공부도 될 것 같네요. 네, 아주 유익한 연수가 될 거예요. 나는 말없이 요리를 이어갔다. 이 거짓말에 맞장구 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저녁 식사 후 서재로 들어가 법 공부를 하는 척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 대신 김태진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검색해보니 청우건설의 전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결혼하여 아내와 대학생 아들이 있었다. 나처럼 가정을 가진 남자가 내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밤 10시 서진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나는 오늘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다. 영상과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니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약 2시간 동안의 미래 기록이 완성됐다. 법적으로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하나는 더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진짜 속마음. 밤 11시 서진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마 김태진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겠지. 서진, 얘기 좀 하자. 뭐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이 어린 표정이었다. 요즘 우리 사이에 벽이 느껴져. 7년 동안 부부로서의 관계도 없었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왜 해요? 난 여전히 널 사랑해.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사랑, 진우씨, 참 둔하네요. 그녀는 조롱하듯 웃었다. 내가 언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심장이 얼어붙었다. 결혼한 날부터 당신은 내 인생 설계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에요. 안정적인 수입,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사랑, 그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당신이 곁에 있으면 숨이 막혀요.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는 걸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믿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이제 당신은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수입은 내가 더 많고 집안일은 최소한이면 돼요. 당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김태진 씨는 달라요. 진짜 남자예요. 당신처럼 평범하고 지루한 사람과는 급이 다르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결혼 당시부터 다 연기였어요. 사랑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경제적 안정이 필요했을 뿐이죠. 이제 독립했으니 당신은 필요 없어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재산 분할이 귀찮으니 조금 더 이 상태로 갈 거예요. 나는 서재로 걸어갔다. 그녀의 비웃음이 등 뒤에서 날카롭게 꽂혔다. 20년의 헌신이 연기였다고?
내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였다고? 그러나 이제는 내 차례다. 증거는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의 본심까지 확인했다. 나는 대학 시절 친구 김현우의 번호를 찾았다. 현재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다. 토요일 아침 6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일어났다. 머릿속에는 그녀의 말이 반복됐다. 사랑한 적 없어요. 당신과 있으면 숨이 막혀요. 오늘 할 일은 뚜렷했다. 김현우에게 연락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 오전 8시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나 진우다. 오랜만이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이혼 상담이 필요해. 잠시 정적 후. 알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와. 오후 2시 나는 도심 빌딩 10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에게 어제 찍은 영상과 사진, 지난 3개월간의 기록을 보여줬다. 현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로 충분하다. 특히 자택에서의 미래 장면은 결정적이야.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준비가 되었다. 법률 비전문가인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진우 씨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이혼을 전제로 생각하나요? 그래. 더는 복구 불가능이야. 좋아. 그럼 절차를 설명할게. 김 변호사는 협의 이혼, 조정 이혼, 그리고 재판 이혼의 흐름을 차근차근 알려줬다. 위자료의 시세, 재산 분할 계산법, 증거 정리 방법까지. 상대가 변호사니까 법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격해올 수 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결국엔 내가 유리하다. 위자료는 얼마나 청구할 수 있지?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인데 내 경우는 특별 사정이 있어. 7년간 부부관계 거부, 장기간의 정신적 고통, 이걸 고려하면 4천만 5천만 원도 가능하다. 처음으로 희망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김태진에게도 청구 가능하다. 기혼자끼리의 불륜이니까 2천만 4천만 원 선이야. 둘 다 당연하지. 공동 불법행위니까 책임도 공동이야. 제한 하나 있어. 뭔데? 사설 탐정과 협력하는 거다. 내가 모은 증거도 훌륭하지만 법적 확실성을 위해 프로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좋아. 부탁하지.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재산 보전이다. 아내가 변호사니까 절차가 시작되면 바로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나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월요일, 우리는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했다. 은행 통장, 증권 계좌, 부동산, 보험까지. 경제부에서 단련된 내 치밀함이 빛을 발했다.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총자산 약 5억 8천만 원. 꽤 큰 금액이네. 하지만 숨겨진 계좌 가능성도 조사하자. 오늘 가압류 신청서도 준비하자. 오전 11시 서류 작성 완료. 손끝이 떨렸다. 드디어 법적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실감이 밀려왔다. 오후 2시 김 변호사와 함께 김상훈 신뢰조사 사무소를 방문했다. 전직 형사 출신인 김상훈 소장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불륜 조사 의뢰드리겠습니다. 그는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꼼꼼히 검토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더 확실히 하려면 2주간 행동 패턴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김태진의 가정사직장 다른 여자 관계까지 조사하죠. 다중불륜이면 위자료 협상력이 훨씬 커집니다. 나는 600만 원을 바로 결제했다. 의심받지 않게 평소대로 지내세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이제 목표는 분명하다. 증거를 모으고 법으로 응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것. 집에 돌아오니 서진은 또 늦게 들어왔다. 웃으며 코노래를 흥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래, 마음껏 즐겨라. 마지막 순간까지.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연기 안 해도 된다 했지. 좋아. 이제는 내가 연기할 차례다. 순진하고 무능한 남편을 완벽히 연기해 주마. 그리고 디데이,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법의 올가미로 확실히 잡을 거다. 김태진도 예외 없다. 내 반격은 이미 시작됐다. 저녁 8시 30분 서진이 집에 들어왔다. 수고했어. 오늘은 야근이 좀 길었네. 거짓말이었다. 박하늘 탐정사무소의 보고에 따르면
서진은 오후 6시에 사무실을 나와 김태진과 서울 시내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저녁 데워줄게. 고마워.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관찰했다. 목에는 처음 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태진이 준 선물일 것이다. 아, 다음 주 수요일도 늦을 것 같아.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하필이면 내가 재산보전 가압류 신청을 내는 날이었다. 그래, 건강은 챙기고 역시 당신은 다정해. 다정함? 그건 이제 그녀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일 뿐이었다. 밤 10시 서진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나는 그녀의 책상을 뒤졌다. 익숙하지 않은 은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상은행 강남지점 우리가 쓰던 은행이 아니었다. 봉투 안에는 3개월 전 개설된 통장 안내문이 들어 있었다. 딱 태진과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였다. 나는 곧바로 사진을 찍어 증거로 남겼다. 다음 날 이 사실을 민석 변호사에게 알릴 것이다. 재산 은닉이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틀 뒤 박하늘 탐정사무소에서 125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가 도착했다. 주 3회 이상의 밀회, 장소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내 집까지. 기간은 6개월 전부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김태진, 55세, 청건설 전무이사, 연봉 1억 5천만 원. 그가 과거 2차례 불륜 전적이 있으며 현재 서진 외에도 또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게다가 사내에서 반복된 갑질과 3건의 성희롱 의혹, 그리고 입찰 담합의 가담한 정황. 녹취록에는 서진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목소리까지 담겨 있었다. 민석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무를 먼저 무너뜨립시다. 그가 무너지면 아내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순서를 정했다. 사내에서의 갑질과 성희롱 사실을 폭로하여 전무를 고립시키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의혹을 제보해 법적으로 타격을 가한다. 불륜 증거와 함께 사회적 매장. 다음날 오후 3시 청건설 본사 준법감시팀에서 전무 소환 조사가 진행됐다. 동영상 음성 증거 앞에서 그는 진땀을 흘리며 부인했지만 발뺌할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서진은 평소와 달리 11시가 넘어 귀가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고 분명 울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잘게. 저녁도 거부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오늘의 성과를 곱씹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녀 차례다. 수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쌌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이혼 소장을 전달하는 날이었다. 오늘 밤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 좀 하자. 순간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아직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오전 9시 서진이 출근하자 나는 곧장 이민석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재산보전 신청과 이혼 통지서 최종 확인이 예정돼 있었다. 준비 끝났어. 이민석 책상 위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 재산보전 신청서,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놓여 있었다. 가정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내면 부인은 재산을 못 옮겨. 오늘 접수되면 내일부터 계좌 전부 동결이야. 이제 서진의 재산 빼돌리기는 불가능하다. 부인이 일하는 한강종합법률사무소에도 직업윤리 위반건을 통보한다. 최강호와 부적절한 관계, 이해충돌 가능성, 변호사협회 징계 청구도 준비했어. 변호사에게 징계는 치명적이다. 최악의 경우 자격 박탈도 가능하다. 오전 11시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은 순조롭게 접수됐다. 오후 4시 나는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20년의 결혼 생활의 끝을 낸다. 오후 6시 소고기 시구레니를 준비하며 서진을 기다렸다. 오후 7시 30분 그녀가 돌아왔다. 더 지친 얼굴이었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끝냈다. 서진, 오늘 얘기하자고 한 거 기억해? 그래. 7년간 부부로서의 정서적 거리감이 컸어. 이대로 계속할 의미가 있나? 난 이혼을 생각 중이야. 서진 얼굴이 굳었다. 우린 부부잖아. 부부. 나 전부 알고 있어. 최강호와의 부적절한 만남, 집과 호텔에서의 밀회, 전부. 나는 금요일에 찍은 영상을 재생했다. 거실에서 포옹하는 그녀와 최강호의 모습. 2주 전 금요일, 내가 최강호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 날이다. 6개월간의 부적절한 관계, 주 3회 이상 만남, 20년의 거짓말.
그리고 최강호의 갑질과 담합, 내 법률 자문 증거까지. 내일 변호사협회 징계 청구, 한강종합법률사무소 통보 들어간다. 그만해. 20년 날 속여온 내가 할 말은 아니지. 나는 이혼 통지서를 그녀 앞에 두었다. 내일 조정 신청서 제출, 위자료 5천만 원, 최강호 4천만 원. 재산보전 신청도 오늘 냈다. 내일부터 내 계좌 전부 동결된다. 서진은 울었지만 내 마음은 단단했다. 넌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이제 내가 너한테서 전부 빼앗을 차례다. 다시 시작하자. 그와 함께한 시간을 돌릴 수 있어? 나는 서재로 향했다. 등 뒤에 흐느낌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20년 헌신에 대한 이것이 나의 대답이었다. 일주일 뒤 금요일, 복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최강호는 완전히 몰락했다. 갑질성 희롱으로 총건설에서 해고,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건설업계 영구 퇴출이 유력했다. 서진의 상황도 급속히 추락 중이었다. 변호사협회 징계 청구로 직장에서 입지가 흔들렸고 재산 동결로 생활마저 마비됐다. 오늘은 총결산의 날. 나는 서진에게 모든 증거를 제시해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다. 오후 7시 이민석과 함께 거실에서 기다렸다. 그는 최종 법적 절차 입회인이었다. 7시 30분 서진이 귀가했다. 초췌했고 예전의 기세는 전혀 없었다. 앉아. 마지막 얘기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렸다. 125쪽 조사보고서, 영상사진 증거, 통화 기록, 카드 내역, 김태진 소행조사 결과다. 6개월 불륜, 총 78회 미일회, 지출 420만 원. 전부 기록돼 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태진, 과거 불륜 2회, 현재도 다른 여자와 관계 유지, 갑질, 성희롱, 담합까지. 내 법률 자문도 증거로 있다. 나는 우리 집 미일회 영상 캡처를 내밀었다. 2주 전 금요일, 내가 김태진과 내 침대에서 잤던 날. 음성까지 완벽히 기록돼 있다. 이어 호텔 숙박 이동 기록과 탐정이 찍은 20여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6월 15일부터 오늘까지 전부 파악했다. 20년 날 속인 대가다. 세 번째, 김태진의 과거와 현재 불륜 관계. 내가 특별하다 믿었겠지만 넌 여러 중 하나였다. 나는 다른 여성들에게 보낸 동일한 메시지까지 제시했다. 서진은 의자에 무너졌다. 다음은 갑질 음성. 부하에게 쏟아낸 모욕이 방 안에 울렸다. 마지막은 담합 증거. 내 자문은 담합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난 몰랐어. 변호사가 몰랐다고? 담합 리스크를 조언하는 내 음성을 틀었다. 내 목소리다. 변명은 소용없어. 협회 징계위가 조사할 거다. 이민석이 단호히 말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최악이면 자격 박탈입니다. 나는 최종 선언을 했다. 서진, 넌 졌다. 위자료 500만 원, 김태진 400만 원, 합계 900만 원. 재산 분할은 내가 유리하다. 내 자격은 위태롭고 사회적 지위는 추락. 김태진은 이미 실직, 업계 영구 퇴출이다.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내가 연기 안 해도 되라 비웃던 순간 이미 끝났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증거는 뒤집히지 않는다. 정의는 실행된다. 서진은 울었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월요일, 이혼 조정과 징계 심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그만둘 이유 없다. 넌 내 인생 20년을 낭비시켰으니 책임져야 한다. 나는 파일을 닫았다. 마지막 통보다. 순순히 응하고 위자료를 내라. 거부하면 사회적 지위를 완전히 빼앗겠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내일 나는 새 인생을 시작한다. 너와 김태진은 내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라. 나는 서재로 향했다. 등 뒤 흐느낌에도 돌아보지 않았다. 20년의 결혼 생활은 완전한 승리로 끝났다. 숫자, 증거, 법 3가지가 나에게 완벽한 복수를 안겼다. 3개월 뒤 토요일 아침, 새 아파트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셨다. 도심까지 전철 30분, 조용한 주택가. 1LDK의 아담한 공간은 혼자 살기에 넉넉했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생활이 편안했다. 이혼 조정은 2달 전 성립됐다. 서진은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했다. 김태질로부터 받은 400만 원까지 합쳐 총 900만 원. 재산 분할도 내게 유리하게 끝나 집 매각 대금의 70%를 가져왔다. 아침 9시 근처 카페에서 이민석을 만났다. 얼굴빛이 좋네. 새 생활에 익숙해졌나? 그래. 20년 만에 진짜 나를 되찾은 기분이야. 서진의 근황은 간단했다. 변호사협회 징계로 업무정지 6개월, 직업생명에 치명적 타격. 한결종합법률사무소를 퇴직해 지금은 소규모 사무실에서 근근히 일한다고 했다. 김태진의 추락은 더 깊었다. 징계 해고, 담합과징금 명령, 업계 퇴출. 지방 중소기업 평사원으로 전락했고 아내에게도 이혼당했다. 인과응보다. 그래도 이제 그 둘은 신경 쓰지 않아. 처음 한 달은 동향이 궁금했지만 새 생활에 익숙해지자 과거 집착은 사라졌다. 사진은 새로운 취미가 됐다.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주말마다 출사. 자연의 한 장면을 포착할 때마다 이전에 없던 충만함이 밀려왔다. 가정 스트레스가 사라지자 일도 순조로웠다. 집중력이 높아져 상사평가가 좋아졌고 내년 승진 가능성도 커졌다. 오전 11시 이민석과 헤어진 뒤 장을 보러 갔다. 마트에서 재료를 고르며 3개월 전을 떠올렸다. 그때는 분노와 복수심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데 있다. 오후 2시 돌아와 소고기적 포도주 조림을 준비했다. 혼자 사는 지금 시간은 내 편이었다. 문득 생각했다. 만약 서진과 7년 전 사랑이 식었다고, 관계가 힘들다고 솔직히 말했다면 평화롭게 갈라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택했고 배신의 대가로 추락했다. 동정도 복수심도 없다. 그저 지나간 일이다. 오후 4시 요리가 완성됐다. 창가에 앉아 한 끼를 조용히 즐겼다.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식사 후 서재에서 컴퓨터를 켰다. 새 목표는 사법서사 자격 취득. 결혼 생활 중 익힌 법률 지식을 이번엔 내 경력과 결합시킬 생각이다. 이혼 과정에서 깨달았다. 법적 사고는 인생을 지키는 무기다. 오후 6시 공부를 멈추고 카메라를 챙겨 강가로 나섰다. 저녁 노을을 찍기 위한 발걸음이 가볍다. 산책로를 걷는 동안 3개월 전 나를 지배하던 분노와 증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고요하고 묵직한 만족감이 자리를 채웠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서진과 김태질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발로 새 삶을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붉은 띠를 그렸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붙잡았다. 셔터음이 울릴 때 스스로 중얼거렸다. 52년 인생 중 지금이 가장 충만한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20년의 결혼 생활은 허무했지만 그 시간 덕분에 지금의 자유와 평온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서진에게 감사하지는 않지만 원망도 없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선택의 값을 치르며 살고 있을 것이다. 그걸로 충분하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밤이 내려앉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아파트 창에도 따뜻한 불빛이 번졌다. 누군가를 위해 켜진 불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불. 그 당연한 사실이 지금은 무엇보다 귀했다. 내일은 일요일이다. 사진을 인화하고 자격 공부를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것이다.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 20년 동안 잃었던 것을 나는 끝내 되찾았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됐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